종묘와 사직에 대한 제도입니다. 우리 경복궁을 얘기할 때 주나라 기법을 받아들였다고 얘기하는데 주나라는 그럼 어느 나라 걸 받아들였느냐? 그것이 바로 고조선의 기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에 대한 내용은 44세입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고조선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가 두 번 나옵니다. 크게 나눴을 때 그 정치의 변화, 그러니까 정책의 변화, 국가 통치 이념의 변화가 두 번에 크게 오는데 22세 단군 때 한 번 오고 44세 단군 때 크게 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여기 지금 적혀 있습니다. 44세 단군입니다. 국물 단군의 제2원년은 병진년이다. 3월에 홍수로 도성이 잠기자 역적들이 크게 어지러웠다. 구물이 군사 1만 명을 이끌고 가서 토벌했다. 역적들이 나설 때마다 구물 군사들이 1만 명이 가서 완전 토벌했다는 내용입니다. 역적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괴멸하였다. 마침내 우화충을 잡아 참사했다. 이 역적의 우두머리가 우화충입니다. 이에 구물이 모든 장수의 추대를 받아 3월 16일에 단을 쌓아 하늘에 제사 지내고 장단경에서 즉위하였다. 이거 아주 큰 일입니다. 구물이라는 인물이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죠? 지금 있는 단군을 넘어서는 권력의 핵심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구불단군께서 국호를 대부여로 바꾸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뭐죠? 고조선입니다. 조선입니다. 조선이었는데 국호를 이제 바꿉니다. 부여로 바꿉니다. 그게 44세 단군입니다. 그리고 사만을 삼조선으로 바꾸셨다. 조선을 크게 두 개로 나눈다 그러면 하나는 사만 체제고 하나는 삼조선 체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는 뒷부분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삼조선이 대단군을 받들어 한 분이 다스리는 제도는 유지되었으나 대단군을 받들어 한 분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나라를 세 개로 쪼개서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모든 그 3이라는 숫자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는데 정치 체제도 3이고 통치 체제도 3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도 세 부분으로 쪼개서, 지역을 세 부분으로 쪼개서 통치를 해서 대단군이 있고 부단군 둘이 있어서 이렇게 다스렸는데, 이것을 다스리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여기 이 중요한 내용인데, 화전의 권한은 단군 한 분에게 있지 않았다. 화전의 권한이 뭐죠? 군사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군사권은 한 사람한테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군권이 대단군한테만 옛날에 있었는데 부단군에게도 군권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고조선의 그 중심 전체를 다스리는 그 체제가 와해되고 있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겁니다. 7월에 해성을 구축해서 평양이라 하고 별궁을 지으셨다. 요 내용에 대한 부분은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을 얘기할 때 두 가지 체제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삼한 체제고 하나는 삼조선 체제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분조 강경을 했는데 보시면 삼한이라는 것은 마한 진한 번한을 얘기합니다. 번한은 변한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조 강경이라는 것은 고조선 전체를 세 부분으로 쪼개서 세 사람이 다스리게 한 겁니다. 대단군과 부단군 둘이 있습니다. 좌현왕, 우현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서 삼한 체제가 유지가 되다가 삼조선 체제로 지금 넘어오는 겁니다. 삼조선 체제. 이것은 삼한은 고조선이라는 체제 내에서 세 개의 지역으로 마한진한 번한으로 통치를 한 건데 그 군권을 누가 가지고 있죠? 대단군만이 가진 군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44세 때 와서 이 삼조선 체제가 됩니다. 이 삼조선 체제는 똑같이 지역은 똑같이 나눠져 있는데 권한이 부단군한테도 군권이 이어진 거. 좀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3조선이 똑같이 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세 나라로 완전히 분리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은 이 두 개의 체제에 의해서 크게 정치 체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초대 단군 왕검 때는 삼한 체제, 지금 얘기했던 이 삼한 체제, 마한 진한 번한에 의해서 대단군이 모든 걸 다스리는 체제가 됐고 22세 때 돼서 이제 삼조선 체제가 되고 삼조선 체제가 되는 거죠. 쪼개지는 겁니다. 권한이 나눠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4세가 돼서는 완전히 나라 이름 국호도 바꿔버립니다.
대부여로 바꾸게 됩니다. 예. 완전히 분권입니다. 분권. 여기서는 분조, 왕조를 셋으로 쪼개뜨는 거고 이것은 분권입니다. 이 세 나라,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 이것이 완전히 쪼개져서 나갔다는 거고 그 다음에 44세 때는 대부여. 나라 이름마저도 국호마저도 고조선에서 대부여로 바꾸게 됩니다. 큰 변화가 오게 된 겁니다. 구물단군 제2년 정사년에 예관이라는 것은 예의를 집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행사를 집행하는 사람을 예관이라고 하는데 삼신영구제를 올리기로 청하였다. 3월 16일 대영절이다. 임금께서 친히 납시오. 경배하실 때 초배에 3번 조아리고 제배에 6번 조아리고 삼배에 9번 조아리는 것이 예였지만 무리를 따라 특별히 10번 조아리셨다. 이것이 삼육대례다. 제27년 임신년에 임금께서 각 주군에 감찰군을 보내어 관리와 백성을 규찰하고 효자와 청렴한 선비를 천거하게 하셨다. 제23년 무인년에 연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신년 하례를 올렸다. 태자 여루께서 지게 하셨다. 여기서 이제 큰 체제가 바뀌는데 여기서 지금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삼육대례인데 삼육대례에 대해서는 이것도 지난번에 아주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삼육대례가 곧 중국 황제들이 신하들한테 받는 그리고 조공국한테 받는 그 예절법인데 이것이 우리한테 치욕적인 것은 우리가 그 조선 때 인조 때 그 지금 삼전도비 있죠. 삼전도비하고 연관되는 그런 치욕스러운 그 절을 하게 되는데 그 절이 바로 여기 삼육대례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45세입니다. 여로당군. 여로당군의 제2원년은 을유년이다. 제17년 신춘년에 연나라 사람이 연나라 또 나옵니다. 변방을 침범하자 그곳을 지키던 장수 묘장춘이 물리쳤다. 제32년 병진년에 연나라 사람들이 이틀길 하루에 달려 쳐들어와 요소를 함록하고 운장지방을 핍박하였다. 번조선 왕이 상장 우문원에게 명하여 막게 하고 진조선, 막조선도 역시 군대를 보내 구원하였다. 복병을 두어 협공하여 연나라와 제나라가 또 나옵니다. 두 나라의 군대를 요도하여서 깨뜨리고 6지방의 성을 모두 회복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나라, 제나라 우리 얘기하는 것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진조선, 막조선도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체제에서 고조선을 얘기하다 보면 고조선이 참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고조선이 왜 이렇게 여러 나라로 나오고 나라 이름도 다 다르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조선은 3개의 지역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다스리는 사람도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뭐죠? 역사서도 3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만 체제 내에서 대단군이 다스리는 역사가 있었고 그 나라의 역사가 있었고 부단군 2명이 다스리는 역사 체계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제후국도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겁니다. 이것을 밝혀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앞으로도 암만 연구해도 이것을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은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고조선이라는 그 동북아에 있었던 그 절대 강자인 고조선이 사만 체제에 의해서 쪼개졌고 삼조선 체제에 의해서 쪼개졌는데 거기에 제후국들이 여러 나라가 있고 그 나라 이름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부단군의 나라, 삼조선의 나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나라 이름을 그대로 쓰지 않고 다른 나라 이름으로 썼을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진조선, 막조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진조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체제에서의 이름이고 실제 이름은 진조선의 다른 이름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도 그대로 명식이 되고 있는데 그 뒷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로당군 이어서 지금 갑니다. 제33년 정사년에 연나라 사람들이 패한 뒤에도 연운도에 주둔하면서 배를 만들어 장차 쳐들어오려 하였다. 우문원이 추격하여 대파하고 그 장수를 쏘아 죽였다. 제47년 신미년에 북막주장 앵리거글이 내조하여 말 200피를 바치고 연나라를 치자고 요청하였다. 이에 번조선 소장
신불사로 하여금 1만 명을 거느리게 하여 연나라 상국을 함께 공격하여 함락하고 성읍을 설치하였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도 현재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바로 이건데, 이것을 그리는 지역마다, 그리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아까 그림하고 또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제 나라는 이쪽에 있었던 거 맞고, 연나라도 위치는 맞지만 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다릅니다. 진, 5월. 저는 이 5월을 예전에 제가 이야기하면서 진짜 황당했던 적은, 제가 처음에 이 역사 고대사를 공부하면서 좀 놀라웠던 거는, 처음에는 백자가 두 군데 있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환단고기를 접했던 얘기를 여기서 제가 잠깐 동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환단고기를 접하게 된 이유는 고대사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처음에는 제가 한옥 공부를 하다가 한옥에 대해서 잘 아는 바가 없어서 한옥 공부를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고대사를 이해하지 않으면 한옥을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원천적인 아주 근원적인 우리 고대 문화를 이해해야지만이 한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옥을 설명하려면 한국인의 정신과 기질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 오늘 강의를 시작할 때 극단의 한국인, 극단의 창조성이라는 책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한국인의 정신을 알아야지 한옥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고대사를 알아야지, 고대 정신을 알아야지만이 우리의 역사를 제가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후배가 저한테 책을 한 권 선물을 했습니다. 1600쪽 되는 거죠. 말이 1600쪽이지 이렇게 두껍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꺼운 책을 저한테 어느 날 그 후배가 술 먹는 자리에서 저 선배님 이 책이 특별한데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고 저한테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우선은 두께에 제가 질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크기가 워낙 크잖아요. 지금 환단고기 책이 워낙 크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두께가 1600쪽. 그 큰 책이 1600쪽. 그래서 이걸 받고 너무나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런 책을 다 주나. 저는 환단고기라는 이름도 처음 들어봤고 고기라는 이름이 들었을 때도 이게 무슨 고기가 무슨 뜻이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환단은 더구나 몰랐고, 그러다가 연구를 하면 고대사를 보면 볼수록 한국인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여기하고 계속 연관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환단고기하고. 그래서 환단고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전혀 내가 알지 못했던 세계가 있었던 거예요. 환인이 7분이 계셨다. 그 다음에 환웅이 18분이 계셨다. 단군이 47분이 계셨다는 얘기가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거 보고 별 이런 책이 다 있냐. 이건 말도 안 된다. 내가 여태까지 그 식민지 사관에 의해서 교과서에서 배운 거로는, 역사 선생님들한테 배운 거로는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어던집니다. 별 이상한 책도 다 있네. 그러고 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연관이 되는 거예요. 거기를 모르면 얘기가 안 되는 정도로 환단고기 이야기가 자꾸 설명이 나오고 그걸 알아야지만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환단고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독파를 합니다. 제가 연거포 2번 독파를 합니다. 그 1600쪽짜리하고 단행본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 2권을 독파하고 나서 그리고 제가 제 무릎을 칩니다. 이런 놀라운 세상이, 우리가 몰랐던 세상이 여기에 있었구나.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문화가 고대에 그대로 다 녹아져 있었고 환단고기 안에 다 들어있구나. 그래서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나서 환단고기를 제가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연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가 이건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한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소설 환단고기로 쓰게 되기, 계기가 되기도 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신라를 얘기할 때 보면 5월이, 이 얘기 여러분들 듣고 저한테 화내지 마시고 역사 기술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여러 군데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는데 신라가 이쪽에 있었다고 나옵니다. 신라가. 말이 됩니까? 여기 한반도입니다. 신라가 여기에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에? 삼국사기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놀라운 세상이 다시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백제는 여기만 백제로 알고 있는데 백제가 여기 있었다는 것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백제가 2개 있었다는 건 그래도 나중에 해상왕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신라가 2개 있었다는 얘기는 저도 아연실색을 했는데,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것을 확언할 수 없고, 다만 그런 것이 기록으로 일부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상식을 완전 뒤집어 버리는 상황이 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걸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진한이 있었고 번한이 있었고 마한이 있었다. 중국이, 여기 중국 아닙니까? 중국의 대부분을 번한이 차지하고 있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고조선이 아예 없다. 파악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어떤 게 맞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진짜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시면 큰 공부가 될 겁니다. 역사가 진짜 왜곡됐다는 것을 진짜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 스스로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중국 역사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갖다가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중국 역사를 얘기할 때 중국이 대단한 세계를 통치한 나라로 알고 있지만, 진짜 공부하다 보면 뭘 느끼냐면 위대한 문명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데, 중앙아시아에서 정신이 만들어졌고,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우리가 단국이라고, 환국이라고 얘기하는 그 나라에서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동북아에 큰 나라를 세우죠. 이것이 배달국입니다. 단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배달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계속 고조선으로 이어졌고, 이 고조선 문화가 결국은 중화 쪽으로, 중국 문명 쪽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 그것이 중화 문명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중화가 과연 있느냐? 중화는 없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 보면서 느낀 것은 중국 역사에 중국이라는 중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너무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가 되시리라 봅니다. 중국 역사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나라가 중국입니까? 몽골이 중국입니까? 근데 그들은 중국 역사가 원나라라고 중국 역사에 넣어놨습니다. 지금 몽골국이 있습니다. 위대한 북방에 있었던 민족이 이루어낸 징기스칸의 문화가 거기에 있는데, 그것을 중국 문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마지막 왕조가 어느 나라죠? 청조입니다. 청나라입니다. 청나라가 어느 나라죠? 중국입니까? 만주 쪽에서 발원한 여진족, 거진족, 우리가 말갈족 이렇게 얘기하던 그 종족들이 만들어낸 나라가 청나라입니다. 중국은 중국 스스로 땅을 넓혀진 적이 없고 중국 스스로의 문화를 만들어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문화는, 중국에서 중화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그 문화는 우리의 고조선 시대, 그리고 그 이전에 배달국 시대에 만들어진 것들이 일리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진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나라가 중국입니까? 청나라가 중국입니까? 청나라는 우리하고 아주 가까운 같은 민족적 특성, 그 다음에 우리의 전통적 특성을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 청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원나라가 우리하고 가깝지 중국과 가깝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에? 중국 역사에 원나라가 들어가 있고 청나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웃기는 거죠. 중국은 점령당하면서 커졌지 스스로 커진 적이 없습니다. 문화도 역시 우리한테서 나와서 그것이 중국 대륙으로 이어졌다고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 합당한데,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45세 여로당군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제54년 무인년 삼국 싸움 이후로 연나라가 해마다 쳐들어오다가 이때 사신을 보내 강화를 청하자 이를 윤화하시고 다시 조양의 서쪽으로 경계를 삼으셨다. 즉위 55년 김윤년 여름에 큰 가뭄이 들자 임금께서 원통하게 옥살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냐 하여 대사면을 내리고 친히 납시어 기우제를 지내셨다. 9월에 여로당군께서 붕하하셨다. 태자 보울께서 즉위하셨다. 여기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제 46세, 우리가 총 47세까지 있는데 46세 보울당군입니다. 보울당군의 즉위원년은 경진년이다. 12월에 번주선 왕인 해인이 연나라에서 보낸 자객에게 시해를 당하였다. 여기도 연나라가 나옵니다. 오가가 서로 권력을 다투었다. 제19년 무술년 정월에 읍차 기후가, 읍차는 벼슬 이름이고 기후는 사람 이름입니다. 읍차 기후가 병사를 이끌고 번조선 궁에 침입하여 스스로
번주선 왕이 되고 사람을 보내어 윤호를 청하였다. 임금께서 윤호하시고 연나라에 대한 방비를 강하게 하셨다. 이 특별한 내용이 여기 지금 설명드릴 만한 게 없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보울당군. 제38년 정신년에 도성에 큰 불이 일어나 모두 타버리자 임금께서 해성의 별궁으로 피하셨다. 제44년 김유년에 북막추장 이사가 음악을 지어 바치니 임금께서 이를 받으시고 후하게 상을 내리셨다. 제46년 을충년에 한계가, 사람 이름입니다. 한계가 수의 병사를 이끌고 궁궐을 침범하여 스스로 임금 자리에 올랐다. 이에 상장, 이것도 벼슬일입니다. 장군 중에서도 상장군을 얘기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상장 고열가가 의병을 일으켜 한계를 격파하였다. 임금께서 환도하고 대사면을 내리셨다. 이로부터 나라의 힘이 약해지고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하더니 얼마 있지 않아 보울당군께서 붕하하셨다. 후사는 없었다. 고열가의 43세 물리당군의 현손으로 백성의 사랑과 공경을 받고 또한 공로가 많으므로 드디어 추대를 받아 즉위했다. 물리단군이 즉위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시면 고열가 단군 마지막입니다. 여기에는 고주선이 마지막으로 멸하고 대부여가 출발을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사서에서는 고조선의 멸망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는데 여기에는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단군 고열가 단군입니다. 고열가 단군의 제2원년은 병인년이다. 제24년 김유년에 임금께서 백악산에 단군왕검의 사당을 세워 유사로 하여금 계절마다 제사 지내게 하고 임금께서는 1년에 한 번씩 친히 제사를 지냈다. 제44년 기유년에 연나라가 사신을 보내어 신년 하례를 올렸다. 제48년 개축년 10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이해 가을에 북막추장 아리당부가 연나라를 정벌하는데 출병해 주기를 청하였다. 임금께서 응하지 않으시자 원망하여 이후로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은 다음 거에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고열가 단군이 고조선을 끝내고 대부여가 탄생하는 과정이 여기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제57년 임술년 날짜까지 나옵니다. 4월 8일에 해모수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4월 8일에 해모수가 웅심산으로 내려와 군사를 일으켰다. 해모수의 선조는 고리국 사람이다. 이제 해모수의 등장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모수는 고리국 사람이다. 제58년 계해년 임금께서 어질고 인자하시나 우유부단하여, 인자하긴 한데 우유부단하여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리하여 여러 장수가 자신의 용맹을 믿고 화란을 자주 일으켰다.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나라 살림은 쪼들리고 백성의 기운도 더욱 쇠약해졌다. 3월 제천을 행한 날 저녁에 임금께서 오가와 더불어 의논하여 말씀하셨다. 놀라운 얘기가 여기 이제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 우리 성조들께서 처음으로 법도를 만들고 국통을 세워 후세에 전하셨다. 덕을 표심이 넓고도 멀리 미쳐 만세의 법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제 왕도가 세미하여 왕의 힘이 약해져, 이런 뜻이죠. 모든 왕들이 세력을 다투고 있다. 짐이 내가 덕이 부족하고 나약하여 능히 나라를 다스릴 수 없고 이들을 불러 무마시킬 방도도 없어 백성이 서로 헤어져 흩어지고 있다. 그냥 내가 힘이 없어서 나라가 지금 쪼개지고 있다는 겁니다. 쪼개지고 있다. 여기 이제 결정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오가는 제가 말씀드렸죠. 벼슬일 수도 있고 종족일 수도 있다. 예. 오가. 그러니까 아주 핵심, 정책의 핵심되는 그 다섯을 현인을 택해서 이 사람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현인을 택해서 단군으로 천거하라. 내가 지금 마지막 단군인데 내가 이제 단군 자리를 그만두고 떠날 테니까 다른 사람, 근데 현인을 선택해서 단군으로 삼으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옥문을 크게 열어 사형수위와 모든 포로를 석방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단군 자리를 밀려나가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밀려나가게 하는 그 대표적인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여기 해모수라는 인물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먼저
해무수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고열과 단군께서 단군 자리를 포기하고 나는 떠나겠다고 선언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해모수 얘기 나오고 해모수 선주는 어디 사람이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 선언입니다. 나는 떠나겠다. 단군을 다른 사람으로 선택하라고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여기 이제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튿날 임금께서 마침내 죄를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 수도하여 선인이 되셨다. 그러니까 고조선이 멸망하고 이제 사라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라질 때 이 단군은 산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선인은 신선을 얘기하는 그 신선 선자를 씁니다. 선인이 되셨다고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환기로는 6960년 환기. 우리가 환단국이 할 때 그 환국이 처음 출발하는 그 시기를 이 시기에는 6960년이고 신시계천 그러니까 단국이 출발할 때가 3660년.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이 출발한 지가 2096년 만에 고조선은 환국, 단국, 고조선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원전으로는 한 238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오가가 6년 동안 국사를 공동으로 집행했다. 그러니까 단군이 떠나고 나서 공동 집정 체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공동으로 그 국가 운영을 하는 체제를 6년 동안이나 누가 오가에 의해서 국가가 통치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앞서 종실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종실인 대해모수께서 은밀히 수의국과 약속을 하고 옛 도읍지 백악산을 습격하여 점거한 뒤에 스스로 천왕랑이라 칭하셨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두 해무수의 명을 따랐다. 해무수의 힘이 절대 강자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단군이 제의하고 있을 때 벌써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힘이 모아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해무수께서 모든 장수를 봉하면서 장수도 이때 벌써 이제 다 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명을 하는 거죠. 수유 후 기비를 승급시켜 번주선 왕으로 삼아 상하운장을 지키게 했다. 그리고 해무수께서 태어난 고향이므로 북부여를 또한 고구려라고 불렀다. 대해모수의 출현과 그가 있었던 수유의 기비, 요건 설명을 드리고 제가 앞부분에서 설명드리고 요 전체의 흐름은 뒷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번조선 74세 왕이 기준의 부왕입니다. 그러니까 75세까지 있는데 여기에 74세 번조선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조 차제가 별도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군의 그 국가 체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부단군의 국가가 또 별도 체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나라 이름도 달랐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단군 왕군이 종말을 구하는데 이 단군 왕조가 종말을 구할 때 마지막 단군이 고열과 단군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조선을 그러니까 환국, 단국, 고조선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가 바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분이 단군을 자기가 왕의 자리를 내놓고 산으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는 명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환단국에는 입산수도하러 갔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통치 체제와 정신적인 그 지주는 수련에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입산수도했다. 그 다음에 등선했다고 나옵니다. 산으로 들어가서 등선이 뭐야? 신선이 됐다는 거죠. 산으로 들어가서 신선이 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모든 우리의 고대의 전통은 환국, 단국, 고조선의 전통은 수련에 있다. 그래서 마지막 단군도 직을 그만두고 임금의 자리를 그만두고 떠난 것을 입산수도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신선이 되었다는 것으로 여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7 그 고열과 단군 자리를 물려받은 분이 대해모수인데 이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거기에 지금 환단국의 기록에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웅심산으로 내려와 군사를 일으켰다. 이건 뭐 어느 지역을 그냥 얘기해서 내려와서 군사를 일으켰다는 얘기고 군사를 일으켰다는 것은 결국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반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큰 힘을 받아서 그 힘을 그대로 이끌고 내려와서 마지막 단군을
몰아내고 자신이 차지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내려와 군사를 일으켰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적은 내부에 있다는 거. 전 진짜 우리 흔히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북한이 적이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현실적인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건 우리가 지금 정치체제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각자의 인식, 그 다음에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될 일이지만 모든 나라는 우리의 고대 국가도 똑같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도 결국은 동족끼리 멸망시키고 동족에 의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영원할 겁니다. 종실 대해모수가 결국은 반란을 일으켜서 고조선은 멸망을 하게 되죠. 그도 자칭 이제 천황랑이라고 그래서 이 랑자는 화랑이라는 그런 의미하고 똑같은 건데 그 중에서도 으뜸 가는 것을 천황랑이라고 표현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을 북부여로 계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북부여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통맥을 이을 때 환단고기에서는 분명하게 고조선을 이은 거는 북부여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해모수 등장과 더불어서 북부여로 계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통맥으로 보고 있는 거고 다른 사서에서는 북부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근데 환단고기에서는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유후 기비를 번주선 왕으로 이제 승급시켰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수유후 기비를 직책이고 이제 사람 이름인데 번조선 왕으로 승급시켰다. 그러니까 그 체제는 그대로 유지가 아직 되고 있다는 겁니다. 74세 왕 기준의 부왕인데 뒷부분에서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삼한과 삼조선을 이름은 별도로 존재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을 지금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수유후 기비, 여기 있죠. 수유후 기비. 요거는 수유국의 왕, 후. 여기 작은 왕이죠. 후니까. 우리가 제후 그러잖아요. 단군이 있으면 그 밑에 제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유국의 제후가 기비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승급시켜서 번조선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여기 숨어 있는 겁니다. 수유가 뭐죠? 수유국이라고 우리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제가 환단고기를 단군세기 환단고기를 설명을 할 때 수유국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수유국이 번조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조선의 이름이 수유국이라는 거. 그럼 뭐가 성립이 되죠? 우리가 진조선, 막조선, 고조선 이 체제가 유지가 돼 있어서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진조선의 이름이 있는 거고 그게 고조선이고 그 다음에 막조선과 그 조선은 번조선은 그 이름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번조선의 이름이 수유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이해할 때 그 삼한 체제, 그 다음에 삼조선 체제의 그 이름만 가지고서 설명을 하면 많은 문제점을 봉착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기도 한 겁니다. 번조선의 이름이 따로 있었다. 막조선의 이름이 따로 있었다. 삼한의 이름도 따로 있었다고 보시는 것이 저는 합당한 역사적 설명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환단고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만으로 봐도 분명히 이렇게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환단고기 그 단군세기편 7번째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부여 시간 1시간으로 한 번 1회로 마무리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